자, 이제 이어서 뭘 좀 보시냐면은 저항의 병렬 접속입니다. 저항의 병렬 접속. 항상 이 병렬 접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전압 일정입니다. 전압 일정. 그리고 아울러 이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내용이 바로 부하 증가시, 전류가 증가요, 감소요? 증가. 요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부하 증가 시 왜 전류가 증가하는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건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선을 통해서 용량이 다른 꼬마전구 두 개를 연결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차피 두 개에 걸린 전압은 같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항상 우리가 이론상 공부할 때는 도선의 저항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꼬마전구 저항, 그 다음에 꼬마전구 저항.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R1이고 얘가 R2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R1, R2라 한다면 I1 흐르겠죠? 또 I2 흐르겠죠. 건전지 전압을 V볼트라 하면은 여기 아래 그림에서는 여기가 I1, 여기가 I2겠죠. 그리고 V볼트. 맞습니까? 결국 전압이 일정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성립하는 식이 V는 I1, R1과 I2, R2가 같다. 이런 얘기죠? 이해갑니까? 바로 이제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항 R1, 그 다음에 저항 R2, 그리고 이렇게. 자, 얘가 R1입니다. 얘 R2예요. 그 다음에 일정한 전압 V입니다. 이렇게. 이해가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I1, 요게 I2. 그러면은 여기서 전전류를 I라 합시다.
전전류를 I. 그러면은 바로 이제 요 관계에서 키르이호프 제1법칙이죠. 키르이호프 제1법칙이 뭐냐? 앞서 우리가 키르이호프 제2법칙은 기전력의 대수합은 전압 강하의 대수합과 같다. 그래서 키르이호프 제2법칙을 전압법칙이라고 표현하죠. 이에 반해서 키르이호프 제1법칙은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임의의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유입되는 전류, 그리고 유출되는 전류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렇게. 지금 유입되는 전류를 I1, 그 다음에 I3라 합시다. 유출되는 전류를 I3, 2인가요? 2. 그 다음에 I4, I5라고 하자. 그러면 요 1법칙의 의미는 이 점에 유입되는 전류인 I1과 I3의 합은 유출되는 전류인 요 세 개 합과 같다. 이게 뭐예요? 키르이호프 제1법칙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점에서 키르이호프 제1법칙 I는 I1 플러스 I2가 성립이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전압 일정인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식이 I1, R1은 I2, R2가 성립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의 식에서 I1은 R1분의 V, I2는 R2분의 V죠. 맞아요? 대입합니다. 대입하면은 I는 R1분의 V 플러스 R2분의 V겠죠. 맞죠? 맞죠? 이제 이걸 다시 자 V를 묶어내면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죠. 이해하여? 이제 이 식을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I 그 다음에 자 1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겠죠. 이해가요? 그대로 V에 대해서만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현재 요 V가 뭐예요? 이 V가 일정한 전압 V죠? 그 다음에 요 I는요. 전전류 요 I죠. 맞아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일종의 두 개 저항을 하나로 묶은 부분이죠. 이해가요? 즉 옆에 있는 이 회로를 이렇게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죠? 자 보세요. V볼트는 같죠? 전전류 I 지금 왼편에 있는 요 두 개 저항을 하나로 묶어서 R0라 한다면
오음의 법칙은 얘는 얘 곱하기 얘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 부분이 합성 저항이겠죠.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분모 분자에 R1과 R2를 곱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 R1, R2, R1, R2 곱하고 나눠주면은 이 부분이 항상 더한 거 분의 뭐 곱한 거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두 개 저항이 병렬일 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더한 거 분의 뭐 곱한 거 형태란 얘기예요. 이해가죠? 앞으로 적어도 두 개의 합성 저항 구한다. 바로 나와야죠. 어떻게? 더한 거 분의 곱한 거. 이게 저항의 병렬 접속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런데 이제 여기 봐요. 우리가 문제는 이와 같은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는 그럼 보세요. 이제 문제는 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예를 들자면 얘가 지금 R1이에요. 요게 R2예요. 지금 R1이 예를 들어서 3ohm이라 합시다. R2가 6ohm이라고 해요. 수치를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 12V란 전압이 걸려 있다고 봐요. 이게 12V요. 그러면 I1 몇 흘러요, 일단? 이게 몇? 그 다음에 I2 몇이 흘러야 돼요? I1 얼마죠? 얼마? 3분의 12. 맞죠? 몇 암페야? 4암페야. I2는 6분의 12. 몇 암페야? 2암페야. 고로 전 전류는 몇 암페야? 몇 암페야? 6암페야. 바로 이제 요 관계를 잘 보시면은 요런 얘기잖아요. 12는 4 곱하기 3 또는 6 곱하기 2죠. 즉 V는 I1, R1, I2, R2가 성립이죠. 성립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저항의 병렬 접속 시에는 결론이 뭐냐? R1 대 R2가 A 대 B 라면, 그죠? 여기 R1과 R2가 A 대 B라면 이게 반드시 니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I1 대 I2는 몇 대 몇? B 대 A가 돼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러잖아요. 뭐 식 정리해서 문자 정리한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저항비가 이렇게 3대 6은 1대 2죠. 약분시키면 1대 2 아닙니까? 그러면 전류비는 반드시 몇? 2대 1이 성립하더란 얘기죠. 바로 요 관계를 그대로 이용을 한 게 뭐냐?
뭐예요? 분류기입니다. 분류기. 그래서 분류기도 간단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외우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까먹잖아요. 그럼 분류기는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전류의 측정 범위를 앞서 배울기는 뭐였습니까? 전압의 측정 범위였죠. 이 분류기는 전류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류계에 병렬로 접속하는 바로 작은 저항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울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큰 저항이라고 했죠? 큰 저항. 근데 이 분류기는 작은 저항이에요. 작은 저항. 그러면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 여기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선이 있고 여기에 전류계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당연히 양단에 전압 걸죠. 전압 걸죠. 이 양단에 이렇게 양단에 전압 걸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전류계도 내부 저항이 있죠. 이 내부 저항으로 양단에 걸린 전압만큼을 지시하는 게 뭐예요? 전류계 원리예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전압 걸 거 아닙니까? 걸죠? 전압 걸면은 이 전류계의 내부 저항으로 얘를 나눈 만큼 전류계가 뭐예요? 지시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전류계의 최대 눈금이 예를 들어서 10A라고 봐요. 최대 눈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10A까지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요 저항이 10A까지는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10A를 흘리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잖아요. 여기에 10A가 흐르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몇 암페어예요? 100A를 흘려버린 거예요. 전류계의 최대 눈금은 10A인데 100A를 흘린 거예요. 그러면 몇 암페어가 문제예요? 90A. 그러면 90A를 어딘가로 흘려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90A를 흘려보내기 위해 이렇게 병렬로 뭘 연결해요? 뭘 연결해요? 저항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RS라 합시다. RS.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몇 을 내야 돼요? 몇? 10이 흐른다면은 이쪽으로 몇을 보내야 돼요? 몇을? 90을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요? 지금 10A짜리 전류계에 100A를 흘렸죠. 몇 배? 측정 배율이 몇 배입니까? 10배 아니에요,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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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10배일 때는
RA 대 RS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요 개념이에요. 저항비가 A 대 B면은 전류비는요, B 대 A잖아요. 결국 전류비가 1대 9가 되기 위해서는 요 저항비는 몇? 9대 1 돼야 되겠죠. 이해가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전류가 100이 아니라 200이라고 봐요. 200. 그럼 이쪽으로 10이 흘러가면은 이쪽으로는 몇이에요? 190이 흘러야죠. 배율 몇 배? 배율 몇 배? 이 몇 배예요? 20배. 20배. 이때는 저항비가 R, A 대 R, S는 얼마? 전류비가 1대 19니까 저항비는 얼마? 19대 1 돼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자, 분류기 기본 공식 나와 있죠. 이제 측정 배율을 몇 배라고 써요? N배예요, N배예요? N이라고 표현했어요, M이라고 표현했어요? M이라고요? N배. 자, N배라면은 이제 RA 대 RS는 몇 배? N-1대 1인가요? 1인가요? 맞잖아요. 10배면은 9대 1, 20배면 19대 1, N배라면은 N-1대 1 아닙니까? 이제 비례식이니까 두 개를 곱한 값은 같아야죠? 예로부터 마지막 결과식입니다. 결국 분류기 저항은 측정 배율을 N배라 하면은 M-1분의 1의 RA. 이게 마지막 결과식이죠. 배율기, 분류기 둘 다 실기시험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뭐 최소한 시험 나왔다 하면은 대부분 몇 점입니까? 5점이죠. 5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실기시험 나오면은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제 자, 분류기 이게 뭐예요? 마지막 결과식이겠죠. 결과식. 이해갑니까? 그래서 결국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항상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는 전류 분배가 비례 분배, 반비례 분배, 반비례 분배라는 거.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는 전압 분배가 전류가 일정이기 때문에 비례 분배였죠. 근데 이와 같은 병렬 접속에서는 바로 전압이 일정이기 때문에 전류 분배가 저항의 반비례 분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뭘 보느냐? 바로 이와 같은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씁니까? 부하가 증가하면은 전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요 원리입니다, 이제. 원리. 자,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현재는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병렬입니다. 병렬. 그리고 여기에 전압 V볼트를 가합니다. 자, I1이 흐를 것이고 I2가 흐르겠죠. 맞죠? 그때 앞에서 정리한 바에 의하면 전압 V는 I 이 부분이 R 원분의 1, R 2분의 1이었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저항 하나를 더 추가시켜 봐요. 이렇게. 그러면 얘 몇 대요 이제? R3. I3인가요? I3인가요? 그러면 공이 성립하는 시기 V는 I1, R1, I2, R2, I3, R3인가요? 3인가요? 그 다음에 키르요프 제1법칙 I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죠. 그래가지고 R1분의 V, R2분의 V, R3분의 V, V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R3분의 1이 하나 추가되죠. 추가되죠. 맞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1인가요? 1인가요? 맞잖아요. 여기에 R1분의 V, R2분의 V, R3분의 V, V에 대해서 묶어내가지고 정리하면은 20 나오잖아요. 결국 요 개념에 의하면 만약에 저항이 이렇게 하나, 잘 들어요. 둘, 셋, 계속 증가시킵니다.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요. 저항이 이제 몇 개 병렬입니까? 몇 개 병렬? N개가 병렬이라고 보자. 그러면 요 N개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얘인가요? 얘인가요? 이군요. 그죠? 이해가죠? 그래서 N개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자, 요거예요. 1. 그리고 분모는 각각의 뭐만 취하면 돼요? 뭐? 역수만 취하면 되는 거죠. 쭉 나가서 어디까지? R, N분의 1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N개 저항이 병렬일 때 합성저항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해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뭐냐? 이 저항이 예를 들어서 R1부터 R2, R3, Rn까지가 전부 크기가 같다면 이때 합성저항은 결국 R1분의 1이 몇 개? 몇 개? N개.
이해가요? 여기 분모 부분이 이 분모 부분이 R분의 1 곱하기 n 되겠죠. 그리고 분자 1 취하니까 몇? n분의 R1이네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R1이 10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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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옴 5개가 있다면 합성저항은 5분의 10 이런 얘기예요. 5분의 10. 만약에 15옴이 자 10개가 병렬이다. 10분의 10. 합성저항은요. 1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요겁니다. R1, R2, R3 요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작은 저항이 R1이고 가장 큰 저항이 Rn이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봐요. 이게 1옴이라 합시다. 1옴. 얘는 2옴이라 합시다. 얘는 3옴이라 합시다. 얘는 15옴이라 합시다. 몇 개? 10개. 1옴부터 15옴까지 10개가 병렬이라고 봐요. 그러면 보세요. 나머지 R2부터 R10까지가 없다면 그냥 1옴이죠. 아니 얘만 있고요. 얘네들이 없다면 그냥 1옴 아니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다면 그냥 합성저항은 R1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자 하나밖에 없는 저항에 이 뒷부분이 붙어주면은 분모의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아니 R1분의 1 이렇게 하나만 있는데 이 뒷부분이 더해지니까 분모의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결국 합성저항은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하면은 자 합성저항을 이 원리에 의해서 구하면은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뭐냐? 항상 합성저항은 가장 작은 저항보다 커진다, 작아진다. 이게요 가장 작은 저항보다 커지냐고요, 작아지냐고요? 작아지잖아요. 이해가요? 아니 R1이 하나만 있을 때는 1옴이잖아. 1옴. 그때는 이 뒷부분이 0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뒷부분이 달라붙으면은 1옴보다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잖아요. 이해가요? 이 부분을 몽땅 묶어서 K라 하면은 R분의 1 플러스 K분의 1 하니까 얘 없을 때에 비해서 이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잖아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하면은 항상 n개가 병렬일 때 합성 저항을 구하면은 가장 작은 저항보다 합성 저항은 더 작아진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1옴부터 10옴까지 병렬인 상태에서 여기다가 1옴보다 더 작은 저항을 연결을 하건 15옴보다 더 큰 저항을 연결을 하건 이전의 합성저항에 비해서 합성저항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1옴부터 15옴까지 10개가 병렬인 상태에서 여기다가
저항 하나를 더 병렬로 연결하는데 이 저항이 1옴보다 작든 10옴보다 크든 어찌됐든 이전의 합성저항에 비해서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합성저항은 계속 뭐예요? 작아지는 거죠. 이 부분이 하나씩 붙어나니까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하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전압이 일정일 때는 합성저항이 뭐 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전류가 뭐 하는 겁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면 돼요. 결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부하는 그렇다면은 직렬 접속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강의실에 있는 천장에 있는 모든 LED 램프는 다 뭐예요? 이게 병렬이란 말이에요. 병렬. 그러니까 병렬 접속 시에는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합성저항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하나씩 늘 때마다 합성저항은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는 뭐 하는 겁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 저항의 병렬 접속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큰 무리 없어요. 그래서 분류기가 뭐 하는 건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하가 증가하면은 전류가 증가하는 이유, 한마디로 모든 부하는 병렬 접속이고, 병렬 접속 시 합성저항은 저항이 하나 증가될 때마다 이전의 합성저항에 비해서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감소하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저항의 병렬 접속, 그리고 분류기 얘기, 그 다음에 부하 증가 시 전류 증가 원리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하세요.